수영 실력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효율적인 훈련이 중요하지만 초보자라면 결국 물속에서 많이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 들이지 않고 자유형을 열받게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오래 하긴 힘들다. 자유형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친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수영 정보 꾸준히 전달할 예정이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물을 밀어주는 양을 늘려야 합니다. 수영에서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동작은 스트로크와 킥 단 2가지 뿐입니다. 이 중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동작은 바로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죠. 힘을 빼고 수영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킥을 줄이고 물을 많이 밀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킥 동작은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체력을 빠르게 갉아먹지만 스트로크 동작은 킥보다는 오랫동안 수행해도 체력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트로크를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속에서 팔꿈치 자세가 잡혀있지 않거나 물을 끝까지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피치에 2m씩 나가는 사람 A와 한 피치에 1m씩 나가는 사람 B, 각자 100m씩 수영을 한다면 A는 50피치, B는 100피치를 돌려야 되죠. 수영하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B는 팔에 많이 저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이 들 것이고 스피드도 매우 느릴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스트로크 한 번에 3m씩 가는 경우도 있고 팔을 몇 번 젓지 않았는데 금방 25m에 도착하는 걸 보며 감탄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로크 한 번의 거리를 늘려줘야 실력도 향상되고 장거리 수영 실력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트로크 한 번의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물을 잡는 자세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끝까지 밀어주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물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하이엘보 자세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양팔이 앞쪽으로 쭉 뻗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팔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손 전체적으로 물을 감싼다는 생각을 하고 C자 모양을 만든다 생각해주세요. 이때 팔꿈치는 손등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며 큰 공을 팔로 감싼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가 하이엘보 기본적인 자세이며 이제는 물을 뒤쪽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C자 모양을 만들어준 팔을 서서히 다리 쪽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밀어주는 과정에서 손등보다 위에 있던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죠. 팔꿈치 위치는 유지하면서 손과 팔 전체적으로 물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팔로 물을 뒤쪽으로 점점 밀어줄수록 하이엘보 자세 잡고 있던 팔은 서서히 펴지게 될 것인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 밖에서 먼저 연습해보고 물속에 들어가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물을 제대로 밀어줄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수영 실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고 모르는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만들어 놓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킥 횟수 줄이기. 수영할 때 체력 소모가 가장 큰 동작은 스트로크보다 킥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큰 근육이 대부분 하체에 몰려 있는데 이쪽에서 힘을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수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킥 동작보다는 스트로크 동작에 집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질질 끌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킥을 차주면서 자유형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흔히 투킥이라고 불리는 스트로크 한 번에 킥 한 번을 해주는 게 하체 힘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유형 투킥 방법은 같은 팔, 같은 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물을 당기는 동작에 맞춰 킥을 차주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손과 발이 교차되는 잘못된 방법으로 투킥하는 분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 자유형을 할 때 글라이딩을 할 수 없어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오로지 물을 당기는 힘으로만 수영을 하게 되어 더 많은 체력 소모를 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잘못된 동작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글라이딩. 여러분, 수영할 때 힘을 쓰지 않아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타트할 때와 턴할 때 그리고 글라이딩 할 때입니다.
이 세 구간에서는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기존에 만들어진 추진력으로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영은 물을 뒤쪽으로 밀어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으로 우리가 자영을 할 때 기존에 만들어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팔만 제대로 뻗고 있어도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죠. 즉 글라이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힘을 덜 쓰고도 효율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글라이딩을 최대한 이용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글라이딩을 전혀 하지 않죠. 그럼 글라이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물을 뒤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물을 약하게 밀면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밀어줘야 추진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팔을 뻗을 때 몸을 충분히 늘려주면서 스트림라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팔을 대충 뻗으면 저항이 커서 속도가 금방 줄어듭니다. 팔을 길게 뻗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야 속도를 유지하면서 글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내가 25m 하고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분들은 자유형할 때 저를 빗고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반대손이 도착할 때쯤 다음 동작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분명 지금보다 힘도 덜 쓰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영을 오래 하고 싶다면 글라이딩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네 번째, 천천히 수영하기. 혹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천천히 수영하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영할 때는 힘을 줘야 하는 동작과 힘을 빼야 되는 동작이 구분되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동작에 힘을 주면서 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수영하고 싶다면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확실하게 구별해 줘야 하죠. 하지만 장거리 수영에 능숙하지 않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수영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힘 빼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영할 때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수영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저병이나 평영처럼 난이도가 높은 영법도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은 영법일수록 힘을 줘야 할 때와 빼야 할 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천천히 수영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보다 스트로크 속도를 더 늦춰보세요. 예를 들어 스트로크 한 번에 2초가 걸렸다면 이를 3초 정도로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천천히 팔을 돌리게 되며 부드럽게 수영하는 습관이 몸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스피드 조절이 가능해진다면 이제 실력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연습하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수영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저와 화장품 전문가들이 1년 넘게 연구하고 수차례 테스트를 걸쳐 완성한 시그니처 샴푸와 바디워시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힘들이지 않고 10바퀴 이상 수영을 하기 위한 4가지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많이 밀어주는 것이죠. 수영은 물을 뒤로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잡아서 뒤로 밀어줄수록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물을 제대로 밀어주기 위해서는 하이엘보 자세가 도움이 되는데 팔을 C자 모양으로 물을 감싸고 손과 팔 전체로 끝까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잡기가 어렵다면 스트로크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쪽부터 허벅지 옆에 손이 올 때까지 물을 끝까지 밀어주세요. 두 번째, 킥 횟수 줄이기. 수영을 하는 데 있어 체력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부위는 상체보다는 하체입니다. 왜냐하면 큰 근육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킥을 좀 줄이고 스트로크 위주로 해주시면 수영할 때 체력을 아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 게 아닌 스트로크 한 번에 킥 한 번을 하는 투킥 자유형을 해주시면 되는데 같은 손과 같은 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라이딩 활용하기. 수영할 때 힘을 쓰지 않아도 몸이 앞으로 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 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편안한 수영이 가능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라이딩의 유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빼먹지 말고 꼭 실천해주세요. 글라이딩 방법은 물을 뒤쪽으로 강하게 밀어준 추진력을 살릴 수 있도록 반대쪽 팔을 앞쪽으로 최대한 뻗어주고 스트림라인 자세를 유지해줘야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천천히 수영하기. 빠르게 수영을 한다면 당연히 체력도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천천히 수영을 해보세요. 초보분들은 빠르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는 수영을 익히게 된다면 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영을 천천히 하기 위한 연습으로는 평소 스트로크 한 번 할 때 2초가 걸렸다면 3초에 한 번 돌릴 수 있도록 천천히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실천에서 수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 몇 달간 수태기가 와서 그런지 영상을 오랫동안 만들지 못했는데 혹시 저와 수영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단톡방에 와서 수영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